반가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46번 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이 중개대상물인지 여부인데요.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중개상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공고 입찰에 붙였으나 유찰된 경우, 2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중개상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3조에 자, 그 다음에 47번 지문입니다. 47번 이게 올해 개정된 내용인데요.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지문을 보면은 포락지, 소위 포락지는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리고 49번 금전채권도 역시 중개상물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금전채권을 중개하고 보수를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50번 지문은 매도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 그리고 신분증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도 확인해야 되죠. 현업에서는 등기필 정보를 확인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등기필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서 만약에 매도인이 남은 물건을 팔아먹었다면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그래서 신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필 정보 3가지는 꼭 확인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1번 지문입니다.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을 취득하면 개업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자격증을 취득해도 개업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지문인데요. 공동사용, 공동사무소 또는 옛날에 합동사무소라고 했죠. 각자 개별적으로 등록 신청을 해야 되고요. 개별적으로 사무소 이전 신고도 해야 되고 인장 등록도 따로따로 보정 설정도 따로따로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다른 개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각각 독립적입니다. 자격증 등록증 개시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법인도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록해야 되죠? 그러나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은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특수법인은 보정설정, 인장 등록은 해야 되죠? 다만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지문인데요. 업무정지하고 휴업의 차이점입니다. 업무정지는 당한 거고요. 휴업은 스스로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죠. 업무정지 처분 받은 경우에도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휴업기간 중에 폐업하고 다시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업무정지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휴업, 폐업의 경우 등록증을 반납합니다. 반납했기 때문에 휴업 신고를 했다면 업무를 재개하려면 재개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업무정지의 경우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고 별도로 업무 개시하겠다는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56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위반 행위가 2 이상인 경우 각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을 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게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입법 여부가 됐다가 공포할 때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입니다. 중개법인의 경우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경매 실무교육, 즉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받습니다.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속공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8번 지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9번 지문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액이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각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60번 지문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자로서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당해 개업공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던 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